네, 박세준의 기업보액입니다. 오늘이 2월 3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2월 2일, 촬영 시간기는 어제 2월 2일 삼성의 새로운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S23이 발매가 됐습니다. 이게 또 성능의 삼성, 감성의 애플 아닙니까? 이게 또 역시 높은 사양으로 화제가 됐습니다. 카메라가 2억 화소래요. 2억 화소고 엄청나게 높은 게임 성능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여기다 실제 기기 갖고 와서 보여드리면 제일 좋은데 이게 구하기가 도통 어려워야죠. 그죠? 오늘은 리뷰는 또 많잖아요. 기사들 보면 또 많습니다. 뭐 유튜브들이 많이 하실 거고요. 이게 리뷰가 아니라 조금은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S23, 과연 S22의 문제점들을 다 해결을 했을까요? 전자인 갤럭시 S22가 또 삼성 갤럭시 시리즈의 흑역사 중 하나입니다. 삼성 갤럭시 S 시리즈가 흑역사의 장르가 좀 있습니다. 크게 두 장르로 나눠볼 수가 있죠. 첫 번째가 성능 조작, 두 번째가 발열입니다. 성능 조작 이슈부터 살펴볼게요. 이게 꽤 오래됐습니다. 2013년 3월 공개됐던 갤럭시 S4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스마트폰 이제 오래 쓰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원래 갤럭시 S2가 되게 좋은 기기로 유명했잖아요. 고장도 잘 안 나고 아직도 쓰시는 분이 있다고 할 정도로 갤럭시 S3부터 조금씩 뭐 내구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문제가 노출이 되더니 S4가 이 성능 조작 이슈로 좀 문제가 됐었는데요. 이게 삼성은 갤럭시 S4의 GPU 성능이 최대 533MHz 클럭이라고 공개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래픽 처리 장치 속도의 단위예요. 예상하시다시피 높으면 높을수록 속도가 빠른 거겠죠. 근데 이게 실제로 따져보니까 480MHz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름은 지금은 뭐 여러 가지 달라졌는데 벤치마크라고 스마트폰 성능 측정 앱이 있습니다. 이게 제일 많이 써요 실제로도. 근데 여기서는 533MHz 딱 찍혀요. 근데 나머지 다른 프로그램도 있지 않습니까? 480MHz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이게 뭔 일일까요? 삼성은 당시 공식 홈페이지에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뭐 내용을 요약해 볼게요. 원래는 533MHz로 구성된 게 맞다. 근데 장시간 사용 시 핸드폰에 무리를 주거나 뭐 프로그램에 무리를 줄 수 있는 경우에만 180MHz로 제한되는 그런 락이 걸려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해명이 사실이 아니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2013년 12월 그러니까 이제 나온 지 좀 됐을 때, 나온 지 1년 정도 지났을 때 PC 스마트폰 성능 전문 매체 중에 아란드테크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가 보도를 합니다. 삼성을 비롯한 대부분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벤치마크에서만 속도가 잘 나오게 측정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그런 앱을 깔아놨던 게 밝혀졌어요. 삼성만 그런 게 아니고 뭐 그때 당시 스마트폰 열심히 생산하고 있던 LG, 뭐 해외의 HTC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제조하는 회사들이 거의 대부분 이런 일에 가담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인지 국내에서는 뭐 큰 반향 없이 사건이 넘어가긴 했습니다. 물론 뭐 핸드폰 게임 좋아하시는 뭐 게임 매니아분들은 이때 막 화를 많이 내셨지만요. 2014년 3월에 삼성이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제 더 이상 533MHz가 안 찍히게 수정을 했습니다. 근데 뭐 성능을 믿고 샀을 거 아닙니까?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근데 이제 속은 기분이 들겠죠. 이번엔 발열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발열하시면 삼성전자 발열하면 딱 떠오르는 제품이 있습니다. 2016년 8월 출시된 갤럭시 S7입니다. 삼성전자의 가장 아픈 손가락. 왜 그럴까요? 이게 8월 24일부터 연쇄 발효가 시작돼요. 배터리에 열이 나면 폭발해버립니다. 위험하죠 사실. 또 얼굴에 대고 통화하는 건데. 삼성은 그때만 해도 일부 모델에 한해서 회로상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출시 한 달 정도 된 9월에 리콜을 선언합니다. 문제는 리콜한 제품에서도 불이 나기 시작해요. 결국 10월에는 이제 S7을 단종시키고 전부 환불 처리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듬해인 2017년에 발화 원인이 발표가 되긴 했는데요. 조립상의 실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삼성전자와 이제 여러 다른 제조사들이 공동조사를 했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아직도 논쟁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뭐 새로운 기능과 배터리 성능까지 잡으려다 보니까 발열을 좀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주장도 여전히 설득력을 얻고 있고요. 해당 제품 내부 배터리 설계도를 받아 분석했던 국가기술표준원이나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보면 배터리를 너무 얇게 만들려다가 분리막 설계 오류나 파손이 생겼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가 됐습니다. 사실 갤럭시 S 시리즈 중에 처음으로 전량 리콜 회수됐던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삼성은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발열을 무조건 열심히 잡아야 된다. 발열로 또 한 번 우리가 손해를 볼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이러다가 또 실수가 발생을 합니다. 발열을 잡으려다 보니까 성능을 제한해버리고 바로 전작인 아까 말씀드렸던 갤럭시 S22에서 말이죠. 이걸 GOS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게임 옵티마이징 서비스라는 앱 문제인데요.
원래 이 프로그램은 게임으로 분류되는 애플리케이션들의 해상도나 스로틀링 기능을 제어하는 시스템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높은 사양의 게임을 할 때 핸드폰이 너무 성능을 다 써서 과열돼 버리지 않게 조금씩 제한을 걸어주는 거죠. 근데 이걸 알려줘야 되잖아요. 이런 거 깔려 있다. 혹은 알려주고 이걸 뭐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삼성은 이걸 안 했어요. 게임 커뮤니티에서는 이 사건을 이렇게 부릅니다. 벤치마크 앱에선 정상 성능인 것처럼 구동하도록 설계했다라고 전 세계 고객들을 속인 사건이라고요. 아니 그렇잖아요. 좋은 게임 해보겠다고 이제 100만 원, 200만 원짜리 스마트폰 사는데 원신 뭐 이런 큰 게임들 같은 경우는 원래는 PC나 뭐 플레이스테이션에서 돌아가는 게임이라 그런지 되게 스마트폰에서는 성능이 낮으면 버벅된 경우가 있잖아요. 원신 같은 경우는 애플 제품은 안드로이드 제품보다 더 높은 성능의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는 아예 이게 제한이 걸려 있어요. 근데 그만큼 사실은 뭐 성능의 안드로이드라고는 하지만 게임 성능 같은 경우는 애플이 약간 앞선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거죠. 이 GOS가 사실 언제부터 있었던 프로그램이냐면 S7부터 아마 있었을 겁니다. 되게 오래된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이게 그동안은 전혀 문제가 안 됐어요. 왜냐면 S20까지는 저도 지금 갤럭시 S20 울트라 아직도 쓰고 있는데 S20까지는 이거를 끌 수 있어요. 끌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S22부터는 못 끄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제 게임 하려면 무조건 GOS 돌아갑니다. S22 GOS 사태는 이제 어떻게 마감이 됐냐면 그때만 해도 삼성전자가 이제 더 이상 GOS를 강제하지 않겠다라면서 업데이트를 해주고 업데이트하면서 이제 S22 사태가 일단락이 됐죠. 이 얘기는 사실 제가 옛날에 한번 기업부기에서 찍은 적이 있어요. 제가 영상 여기 위에 상단 링크로 남겨놓을 테니까요. 거기서 설명을 들으시면 훨씬 더 정확할 겁니다. 다 이제 갤럭시 Z3이 나왔죠.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하드웨어 스펙만 보면 현존하는 최고의 스마트폰입니다. 갤럭시 전용 퀄컴 스냅드래곤 8 2세대를 탑재했습니다. 이게 전작인 S22 같은 경우는 삼성의 전용 CPU인 엑시노스라는 게 탑재가 됐는데 이 엑시노스가 성능이 약간 떨어져요. 퀄컴 스냅드래곤에 비해서. 벤치마크 테스트를 해보면 실제로 삼성이 S22 냈을 때도 엑시노스는 유럽, 아시아, 중국 이런 데서만 발매를 하고요. 한국, 미국 쪽에서는 엑시노스가 아니라 퀄컴 스냅드래곤을 사용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다 퀄컴을 사용하게 됐고요. 이번에 들어간 퀄컴 스냅드래곤 8 2세대에서 가장 속도가 빠른 빅코어 동작 속도가 3.19GHz래요. 근데 이제 갤럭시 S23 탑재 버전은 또 삼성 특화를 해줬어요. 더 빨라요. 3.36GHz입니다. 탑 프리미엄 안드로이드 핸드폰보다 같은 CPU를 썼음에도 성능의 고점이 훨씬 높아요. 사실 카메라 하면 애플이지만 실제 뭐 화소 성능은 항상 갤럭시가 앞서왔죠. 이번에도 진짜 역대급 카메라를 내놨습니다. 갤럭시 23 울트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억 화소를 자랑을 해요. 그리고 이제 야간 촬영 나이토그래피라는 기능을 좀 강화를 시켰다고 하는데 신형 이미지 센서랑 메인 칩셋 AI 처리 능력 강화로 야간 촬영이 훨씬 더 밝아졌대요. 그러니까 보도자료에는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밤하늘에 은하수도 찍을 수 있대. 은하수를 찍을 일이 얼마나 있겠냐 말이죠. 그리고 이제 발열 문제도 완전히 개선됐다고 합니다. 이게 베이퍼 챔버라고 발열을 잡는 이런 기기 내부 장치가 있는데 기기 내부의 열을 빠르게 분산시키는 장치예요. 그래서 고사양 게임, 고사양 프로그램 장시간 돌려도 발열을 조절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S23이 S22랑 마찬가지로 기본 모델, 플러스 모델, 울트라 모델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GOS도 이제는 자유롭게 껐다 켰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능 조정 문제는 없겠죠. 삼성이 S4, S7, S22 등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 이런 의사 표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 가장 걱정되는 게 이런 거겠죠. 애플이랑은 어떠하냐 경쟁이. 사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갤럭시의 사진 기능을 되게 높게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 사용자 소비자들이 쓰는 카메라 기능은 그 정도일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핸드폰 커뮤니티만 가도 카메라 때문에 갤럭시 쓴다 이런 분들 많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 애플 스마트폰이 나오게 되면 또 이번에 갤럭시 23 같은 경우는 묻힐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게임 성능 같은 경우는 이미 게임 회사에서 아예 애플 쪽으로는 따로 성능을 더 풀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높은 성능을 자랑한다라고 해도 S23에서 애플 새 스마트폰보다 더 높은 성능의 게임을 할 수 있다라고 보장을 하기가 좀 어렵죠. CIO라는 웹젠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삼성이 애플을 따라하는 경우는 있어도 애플이 삼성을 따라하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그동안 삼성의 홍채 인식 이런 것들 애플에는 추가된 경우가 없거나 거의 크게
크게 의미가 없었다라는 내용이에요. 물론 이번에는 또 그래도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대요. 이번 애플부터는 안드로이드 쪽 기술을 받아들인 게 딱 하나 있다고 합니다. 애플이 이제 USB-C로 충전기가 바뀌죠. 그 정도만 바뀌는 거라고 하는 거죠. 뭐 아무래도 삼성 뭐 갤럭시가 어떻게 보면은 국내 스마트폰의 뭐 국가대표 같은 느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나은 성능이 되고 좀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런 영상을 뭐 만들게 됐습니다. 절대 제가 갤럭시를 싫어하거나 그러진 않고요. 제가 2016년 이후 항상 삼성의 갤럭시만 사용하고 있는 뭐 북한의 갤럭시바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탭도 갤럭시 쓰고 갤럭시 버드도 쓰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삼성.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뭐 다음 주에 원래 사실 이번 주에 그걸 하려고 했어요. 저번에 제가 재벌집 군대 가는 얘기 했지 않습니까? 재벌집 승계구조 진짜 승계는 어떻게 이러지나 이걸 하려고 했는데 어제 갤럭시 23 출시가 되는 걸 알게 되면서 조금 바꿔봤죠.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는 재벌집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